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 이번에 투자시장에서 전격 은퇴 발언을 해서 이번 내용은 워렌 버핏 관련된 영상으로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 시장에 이제 떠난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는 공개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제 밝혀진 내용 말고도 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은퇴를 뭐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나이 기반으로도 보게 되면 이제 전격적으로 은퇴를 하는 게 저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거나 하면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생각보다 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그런 충격을 생각보다는 좀 줄이고자 주주들에 따른 생각을 좀 더 먼저 읽어서 선제적으로 이제 이 시점에서 은퇴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아마 준비를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코인도 투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 마인드셋을 좀 좋은 내용들이 좀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 내용도 같이 한번 들려주고 싶었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버핏의 성향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버핏은 모든 시간을 전적으로 주식시장에 쏟아부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주식에 미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자에서 어떤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어설프게 하거나 하다 말다 하면요, 성적표 자체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학생 때 공부를 하다 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표가 오릅니까? 안 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체육 활동에서도 만약에 내가 뭐 멀리뛰기를 하고 싶다. 그럼 멀리뛰기를 좀 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돈을 지불을 해서 이제 프로 선수한테 배우거나 아니면 내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실패를 많이 거듭을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죠. 근데 그 거듭되는 그 반복의 횟수와 빈도가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양이 좀 많이 부족하게 되면 그 일정 이상 수준을 넘어가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비슷하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주식시장에 공을 많이 들였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이루었던 인물 중에 하나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도 존경하고 상당히 신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그렇지만 버핏의 성공의 다른 면에서는 희생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자, 가정생활에서 포기하다시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 분야에서 일정 이상 수준이 올라오게 되면요, 다른 분야에 있는 능력치 부분에서 일정 수준 이하까지 떨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공원에 데리고 나가도 버핏은 벤치에 앉아서 재무제표를 읽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코인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의 투자 자세와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일개 듣보잡 유튜버가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체적으로는 공원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손실 2월 공제나 상각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는 이 수단을 선택을 해서 여기서 최대치에 있는 극한의 수익을 가져가기 위한 모든 행동을 다 실행으로 옮겨서 지금 워렌 버핏은 저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버핏이 또 했던 행동 중에 하나는 기억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책에 대한 언급을 하자 자기도 50년 전에 그 책을 읽었다라고 어떤 구조를 인용을 해서 설명했는데
똑바로 그 내용을 한 톨도 틀림없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I 정도급에 있는 모든 정보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걸 패턴화해서 인식하는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더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자기 회사에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아주 또렷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수준까지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에서 거의 프로페셔널 그 이상에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나라에 있는 뭐 주식회사 CEO 같은 경우에도 재무제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오히려 CF한테 넘겨버리거나 그런 행동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기적인 행운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기 순응적인 부분에 따른 영향성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의 돈으로 받지 않고 내 현금 흐름을 묶어서 가두리 야영식장을 좀 만들었던 부분이 아주 뭐 좋은 뭐 결과물을 좀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최근 경제 혼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적인 약세장이나 그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주식이 15% 하락했는지가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다른 투자 철학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는 수년간 많은 사업체를 접해왔고 본선상 다소 비판적이었다. 항상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고 있다. 그러니까 즉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를 좀 더 찾아본다. 왜냐? 어차피 좋은 이야기는 강점이고 나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 투자적인 관점에서 장점에 따른 부분을 굳이 공부할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약점이 어느 시점에서 노출이 되고 부각이 되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존버 구간, 너무 많이 물리거나 존버 구간이 하면 물론 이제 장점을 더욱더 두각화된 형태를 만들어서 머릿속에 좀 각인을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존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은 걸러 들을 필요성은 있긴 하지만 어떤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정교해질수록 충격은 더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주식시장의 본질이죠. 그래서 올바른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에너지를 집중할 만한 좋은 곳이기도 하고,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 패닉셀에 빠지고 상승할 때 지나치게 기뻐하는 사람에게 아주 나쁜 곳이기도 합니다. 비판하려는 거는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할 때는 그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투자자의 거의 90%는 요 마지막에 있는 이 문구의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제 돈의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감정을 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산 시점으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게 이 투자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주로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산 시점이 고로 역사이고 고로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착각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 뒤에 있는 역사도 잘 보지도 않고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하락을 했고 어떻게 올라왔는지에 따른 부분도 책으로만 보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50점 정도를 줄 수 있는데 직접 체험해 보는 게 진짜 금상첨화 정도입니다. 왜냐? 백날 책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실습을 해보는 게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아주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 따른 충격을 체험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 하락에 따른 고통이 어느 정도 있고 어떻게 해야 극복이 가능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실패를 했었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나올 수가 있냐면요. 대부분 이제 처맞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두 번째 실패를 했었을 경우에는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처맞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에 따른 측면을 먼저 연구를 많이 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그게 극복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때 실패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반전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해야 그만큼 성공에 있는
그 가속도가 더 빨리 붙든지 가중치가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매번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내가 많이 물려서 내 입장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건 투자가 그걸 그래 네 마음이 너무 아팠지 라고 하면서 감정을 다 다스려주면서 시장이 올라가 주지 않는다니까요. 여기는 투자 시장은 서비스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마음에 있는 치유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말 그대로 투자하는 공간입니다. 그걸 명심하실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마인드셋부터 다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핏 CEO에게 던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그래서 핵심 내용만 다시 정리를 드린다고 하면 버핏이 호기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공감 능력을 가진 선생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같은 카테고리에서 조금 더 우월적으로 그런 쪽에 잘 돌아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거나 나와 비슷한 투자 패턴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조직 구성원을 갖춰서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와 잘 맞는지도 중요하다. 나랑 투자가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랑 투자가 잘 맞는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보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투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적 패턴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내 투자 스타일을 좀 찾아가지고 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시간의 법칙은 나는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저는 일반 시간 법칙은 적당히 걸러서 들을 필요성은 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시간 정도를 하게 되면 그래도 중간 성적표만큼은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갈아 넣으면서 계속 그 시간 안에 놀지 않고 계속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 시간만큼 비전공자였지만 엄청난 성과를 냈던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버핏과 좀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새해에서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1분기밖에 안 지났고 이제 2분기 정도를 좀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1분기 지나가고 2분기 이제 거의 끝나가는 요 시점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점은 2025년도 이제 상반기 정도를 거의 지나갈 때쯤 여러분들이 정말 새해 목표나 그다음에 투자했었던 뭐 여러 가지 뭐 공부나 아니면 총 3반기에 썼던 시간의 총량에서 어느 부분에 제일 많이 사용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거장 버핏 형님이 이제 그만두신다라고 하시니 이 점도 저도 매우 마음이 아프고요. 아무래도 배울 부분이 너무 많았던 또 사람이 이번에 그만둔다라고 하니까 역시 세월을 이길 수는 없구나라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도 적당히 하면서 또 가족도 또 가정도 한번 되돌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가장 이제 공평하고 평등 부분을 외칠 수 있는 게 시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시간의 총량이 있는 법칙은 절대 적으로 다들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시간을 제일 많이 활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능력이 좀 부각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분들 이 버핏 형님이 저렇게 달려와서 그래도 뭔가 이제 큰 자기의 이름도 남기고 업적도 남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 버핏 형님 나이대까지
충분히 사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 또 늦지 않았다라는 걸 또 볼 수 있고, 그래도 아무리 버피 형님의 뭐 발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 안에 어느 정도 좀 살만하고 여유로울 정도를 좀 꿈꾸신다라고 하면 싫더라도 싫은 행동을 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하기 싫은 거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꽉 깨물고 어금니 꽉 깨물고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나고 나서는 되돌아 보았을 때 상당히 좋죠. 이건 마치 마지막으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엄청난 질병에 걸렸을 때 수술이 무섭다라고, 수술이 주는 고통이 무섭다라고 피했을 경우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따른 선택은 내 꿈이 만약에 약간 엄청난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내 삶의 풍요로운 형태로 좀 살고 싶다라고 하면 될 때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최대 시간을 여기에다가 많이 할애를 하면서 자기가 좀 부딪히면서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손해 없이 또 투자 없이, 그것도 실패 비용이라는 투자 없이 절대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라는 기본의 원칙을 절대 깨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해를 전혀 무경험자가 전혀 보지 않으면서 100배를 원한다는 건 이 세계에 있는 기본에 있는 원칙을 깨버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선전을 보았을 때 제가 느꼈을 때는 절대 첫 번째에 성공했던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첫 번째에 성공을 했다라고 해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성공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다섯 번째에 찌그러져서 실패가 결국에 한 번은 오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웬만하면은 먼저 실패를 겪고 성공하는 패턴으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냐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절대로 마음에서 한번 독하게 왜 마음을 꽉 잡고 계속 잘 하셔야지 기회가 오는 것이지, 했다 말았다 또 이번에는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번에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버피 형님이 주는 메시지 부분을 잘 각인을 해 두시고 자기화를 시켜가지고 잘 자기화를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연습, 최선에 있는 연습과 그리고 최선에 있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좀 내셔서 좀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